네, 안녕하세요. 2022년 진로진학 담당교사 10차 대입 역량 강화 연수 진행을 맡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대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원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시 6회 지원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연수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 같이 연수에 참여해 주실 선생님 두 분 먼저 좀 인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원사대 부설고등학교 최원종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도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 사북고등학교의 이영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두 분들과 함께 수시 6회 지원 실제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어떤 절차 방법부터 시작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대입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10차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 요번 여름방학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제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저희가 8월 31일자로 대입 전형 자료 마감일이 또 진행이 되고요. 또 바로 추석이 지나고 나면 바로 또 선생님들 학생들하고 수시 6회 원서를 한번 쓰셔야 될 텐데요. 제가 올해 학교들을 많이 다녀보니까 특히 그 처음 고3 담임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요 연수를 한번 좀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저희가 오늘 발표하게 될 연수의 내용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연수를 진행한 것이고요. 선생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원서 쓰는 거에 대한 정답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좀 감안해서 한번 보시고요. 어떤 결과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보통 수시 6회 지원을 하는구나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진행할 내용들은 제가 수시 상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10분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와 계신 두 분의 선생님과 함께 전년도 학생들의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친구들을 올해 원서를 쓰게 되면 6회 조합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6회 조합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의견들을 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시 원서 쓸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 유의사항들을 제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 상담을 할 때 제일 먼저 학생의 정확한 진단부터 좀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학기 내신이 끝이 났죠. 그래서 5학기 내신의 결과와 함께 3학년 모의고사 결과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성적표가 벌써 다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9월 모평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이 방송을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 주가 되겠네요. 8월 31일 날 9월 모평을 보게 될 텐데요. 9월 모평을 보고 나서 그 가채점의 기준이 일단 좀 있어야겠지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 각자 근무하시는 학교의 3개년도 정도의 합불 자료들을 좀 가지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 이러한 성향들이 있어서 이렇게 원서들을 좀 많이 썼구나. 그래서 합격과 불합격이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늘 올해 강조를 드렸던 건데요. 선생님들께서조차도 23학년도, 22학년도 모집 요강을 비교 분석해 보는 일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원서를 쓸 때 가장 기본은 모집 요강을 분석하고 비교해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혹시나 우리 반 아이들이 많이 쓰고자 하는, 많이 원하는 대학들이 있다면 그 대학부터라도 빨리 모집 요강을 전년도와 좀 비교해서 보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감자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대기업의 대입 상담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수시 진학 가능 대학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정시 진학 가능 대학들을 파악해서 수시 지원의 하한선으로 잡는 것들이 먼저 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수시 상담 준비할 때 우리 준비물들이 몇 가지가 좀 있죠. 첫 번째 생활기록부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교과 전형으로 쓰는 친구들은 뭐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정량적 숫자에 의해서 쓰게 되지만은요. 많은 학생들이 또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들도 함께 써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는 건 특히나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학생들이 본인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면서도
스스로 어떤 객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담임 선생님들께서 한번 좀 꼼꼼하게 봐주시는 것들, 특히 전공연계 교과 성적이라든지 전공과 관련된 평가 항목 기준으로 학생의 적합성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 4, 7월 전국연합 성적표, 또 6월 모의고사 성적표, 9월 모평 가채점표를 통해서 학생의 목표 대학과 학과를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해서 수시 지원의 하한선을 먼저 설정해 두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대학별 자료들, 요즘 뭐 자료가 너무나 넘쳐나는 어떤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료가 너무나 많아서 사실 보고 싶은 내용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도 꽤 많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따라서 저는 항상 기본이 되는 건 그 대학에서 발간한 모집 요건과 그 대학에서 발간한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라든지 이러한 책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농어촌 전형이나 뭐 이런 그 지원 자격에 따른 전형을 쓰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 자격에 따른 전형에 자격이 부합하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수시 지원 하한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 이제 두 친구가 있다라는 가정을 해보고요. 먼저 이 친구들이 둘 다 공통적으로 내신이 4등급 정도다 라는 가정을 좀 해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6월, 9월 모평을 봤을 경우에 최저 등급이 나오는 선이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와 아주 다르죠.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시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겠죠. 먼저 우리 결과로 하면 이제 이렇게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A 학생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내신이 4등급대인 친구일지라도 6월, 9월 모평 최저가 내신 4등급보다 훨씬 더 좋은 친구들이라면 뭐 6월, 9월 모평을 봤을 때 모의고사 성적이 뭐 2등급 선이다, 3등급 선이다 라고 한다면 굳이 내신 4등급 선에 있는 대학을 수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신 4등급 선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는 것들은 오히려 정시로 지원하는 것보다 더 낮은 대학을 선택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굳이 정시에서도 충분히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대학, 물론 6월, 9월 모평 점수와 수능에서의 점수가 같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친구라는 걸 가정한다면 굳이 정시에서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수시에서 지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따라서 6월, 9월 모평 최저인 기준선을 수시 지원의 하한선으로 설정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반면에 B라고 하는 친구를 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여기에 좀 해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B인 친구는 내신은 4등급이 나오지만 6월, 9월 모평 최저를 보면 그보다 훨씬 아래 선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경우 만약에 수시에서 실패를 하게 되어서 정시까지 지원을 해야 된다면 본인이 써야 되는 내신 4등급보다 훨씬 더 낮추어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6월, 9월 모의 평가의 최저선에 맞추어서 수시 지원 하한선을 설정한 뒤에 수시 원서를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뒤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요. 저희가 예년에는 이러한 경향들을 좀 많이 보였어요. 원서를 쓸 때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의 안정적인 선을 좀 맞추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상향 지원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 트렌드가 작년부터 좀 깨지고 있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대부분 수능 최저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종합전형으로 상향 지원을 했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최근에는 교과전형이 수도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만큼이나 이 지역균형 전형으로 학추로 굉장히 인원들이 많이 선발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수능 최저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전형을 상향 소신 지원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좀 맞추어서 원서를 쓰시는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학교생활기록부 꼼꼼히 읽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대학들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9가지 항목들이 좀 나와 있죠. 생기부는 가장 객관적인 서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평가 요소다라는 건 다 이견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다 한 번쯤 확인해 보셨더라도 제가 중요한 내용들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자, 학적사항 및 출결사항 보면 꾸준히 관리해 주세요. 성실함과 충실함이 최고입니다. 라는 걸 보여준다고 하는데 성실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요즘 미인정 결석이라든지 미인정 조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기는 했는데 코로나 상황에 의해서 그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학생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출결은 지원자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 그다음 수상 경력. 작년부터 우리 학기당 한 번 하나를 결정하는 걸로 지금 바뀌었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뭐 재학생의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졸업생의 경우는 직접 나이스 민원에 들어가서 6개의 그 수상 경력을 좀 설정을 개인이 해서 원서를 쓰게 돼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도 졸업생들 학교에 좀 찾아오게 되면 학생들한테 꼭 안내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그 부분들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올 소지가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어쨌든 수상 경력, 자신의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고 의미 있었던 수상 경력 고민해 보세요. 대학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교과우 수상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생기부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분명히 보일 텐데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수상 경력에서도 선택한다는 건 나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중복시키는 결과를 나타낼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역량, 학업에 기울인 노력, 성실함 또는 뭐 인성이나 사회성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게 수상 경력이죠. 이 상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창체 자율활동입니다. 본인의 주도성, 개인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과 노력과 관심사를 보여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자율활동이 이 부분이 가장 많죠. 복붙이 가장 많은 항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2월 달에 우리 진학 담당 선생님들 연수를 할 때 강조드렸던 게 담임 선생님의 노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자율활동입니다. 담임 선생님들 그 전에 내가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지만 내가 담임 교사로서 1년 동안 우리 반 아이들과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대학에서 아이 평가할 때 그 부분은 삭제가 되거나 줄이 쳐져 있는 경우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자율활동 학생의 개인의 특성을 좀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판단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동아리 활동이 좀 축소되기는 했죠. 하지만 동아리 활동이 전공에 대한 역량, 특성을 보여주는 데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분야나 흥미나 적극성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항상 동아리 활동이 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어야 하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동아리라면 그것도 충분하다라는 점 꼭 잊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은 뭐 몇 시간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향성과 지속성과 자발성과 적극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하지만 이제 지금 고3 학생들이 코로나로 1학년, 2학년을 다 보냈던 학생들이어서 올해까지도 좀 이 봉사활동은 축소되어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진로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드러날 것이고 어떤 적극성들이 보일 겁니다. 근데 진로활동에서도 늘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진로가 변경된다면. 그러니까 진로 변경의 가능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경험들이 있느냐. 이것들도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 발달사항, 분명히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학업 역량, 전공 수학 능력, 그다음에 성적 추이, 여기까지가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평가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죠. 학습의 위계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진로와의 연계성도
함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게 이제 우리 세특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세특 쓰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학업 의지와 학업 역량, 이것들 더욱더 중요해졌다라는 것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이 최근 들어서 조금 많이 축소가 되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어느 대학을 가봐도 독서 활동이 축소되긴 했어도 독서 활동의 평가가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독서 활동이야말로 자기주도성과 전공에 대한 지식의 확장성, 노력, 관심, 이것들이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특히 뭐 올해까지지만 자소서의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고요. 또 면접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 독서 활동이 활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마지막 이제 행특과 종합 의견인데요. 우리 올해부터 이제 교사 추천서가 사라졌잖아요. 이제 이게 바로 교사 추천서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종합적인 이해가 이 행특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사실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건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의 일부분을 좀 캡처해서 온 내용들입니다. 모든 대학들이 이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한 대학, 특정 대학을 좀 보시면서 정독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수시 원서를 쓸 때, 이건 이제 제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전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담임했던 19년도의 아이들을 원서를 썼을 때 제가 실제로 했던 방법들인데요. 이제 그 아이의 교과 분석을 좀 먼저 해야겠죠. 국영수사과, 국수영사과 주요 과목들 중심으로 일단 분석을 해봤고요. 이 아이의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추이도 한번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한 3점대 중반 정도 되는 그냥 보통의 아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의 비교과 분석도 해야죠. 아까 생기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아이의 특징들, 이 아이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항목들을 좀 정리를 저는 이제 스스로도 좀 한번 해봤는데요. 이 아이에 보였던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었고요. 보면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친구는 굉장히 역사에 대한 쪽에 좀 측면이 좀 가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과들도 좀 분석을 해봐야겠고요. 모의고사도 좀 분석을 해봐야겠죠. 윗줄에 있는 게 6월달 모평 결과였고요. 뒤에 있는 게 9월 가채점표였습니다. 이 친구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한국사, 동아시아, 세계사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는데 국수형의 경우는 아주 성적이 좀 저조한 그런 친구였어요. 전형적인 그냥 역사 덕후였고요. 역사교육과를 굉장히 가고자 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교과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과를 분석을 해서 이제 학생을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친구는 비교과가 가장 우수했고요. 그리고 교과 그리고 모의고사 이제 이러한 형태를 봤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전형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역사교육과를 지망하길 희망했었고요. 이 친구에게 희망 대학을 이야기했을 때 강원대, 공주대, 동국대, 인천대 뭐 이 정도 선이었습니다. 강원대, 공주대, 인천대가 나와 있는 걸로 봐선 이제 국립대를 좀 많이 희망했던 친구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까 모의고사 결과 보셨죠? 수시 하한선 설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을 보면 역사교육과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되었고 지방사립대, 지방 국립대도 좀 어렵고 지방사립대 사학과 정도였던 아이였습니다. 내신도 수능도 역사교육은 좀 힘들지 않을까. 교과 전형으로 역사교육과를 가기에는 3점대 중반으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나마 이 친구가 모평에서 탐구는 계속 1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평 탐구가 1이라는 가정하에 국영수 중 하나를 좀 잡아본다면 이합 뭐 한 6, 요 정도 선은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요. 어떻게든 이 친구는 수시로 좀 끝냈어야 될 친구예요. 정시를 가기엔 수능 성적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비교과도 굉장히 풍성했기 때문에 학종에 좀 도전을 해봤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사실 이렇게 원서를 좀 썼었습니다. 국영수사가 한 3.75 정도 나왔던 친구고요.
쭉 보시면 이제 최저 등급이 설정되어 있는 대학이 강원대, 연대, 미래, 한림대. 이게 지금 올해 기준이 아니고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에 이 정도 기준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썼던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일단 한림대를 하나 안정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별로 한림대는 가고 싶어 하진 않았던 친구입니다. 제일 가고 싶었던 대학이 강원대였기 때문에 강원대 2장을 썼고요. 농어촌과 하나, 지역인재 하나를 썼었고요. 그 다음에 2합 7. 요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 친구가 분명히 탐구가 1은 나왔지만 국영수가 너무나 안 나왔기 때문에 잘하면 나올 거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연대도 2합 7이긴 했지만 한 개 2등급도 가능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연대 최저는 무조건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자, 제가 원서를 썼을 때 이 친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정과 적정은 최저 등급으로 안정과 적정을 잡았어요. 특히나 한림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었죠. 이건 이제 안정으로 잡았죠. 자, 그런데 소신을 보면 대부분이 학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트렌드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다. 서울 수도권 대학이 교과 전형으로 뽑는 학추의 인원들이 좀 늘어나면서 또 최저 등급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히려 최저 등급을 통한 상향 지원으로 내가 내신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으면 수도권의 학추로 지원하는 경향들, 요렇게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그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사정관들을 만나고 보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장학사님 강원도에 우수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였거든요. 강원도에 우수한 아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대학의 입결들을 보고 강원도 아이들의 그 입결을 비교해 봤을 때 강원도 아이들의 입결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쓰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생각들입니다. 결국 그 얘기가 우수한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최저 때문에 이런 보수적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수능 100일 가까이 남았으니까 끝까지 아이들 좀 수능 지도해서 우리가 왜 이제는 좀 안 나오는 과목은 버리고 잘 나오는 과목들을 더 잘 나올 수 있게 좀 노력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두 영역, 한 영역, 두 영역, 세 영역을 좀 준비를 해서 최저 등급만 나오면 원서를 쓸 수 있는 길은 훨씬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들도 좀 선생님들께서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수시 6회 조합의 실제를 좀 한번 두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원서 쓰는 데에는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개별적인 생각들이시니까요. 아, 이 선생님은 이러한 기준으로 이렇게 원서를 쓰셨구나 라는 것들도 함께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저희가 1, 2등급 대에 해당하는 친구 한 친구하고 3, 4등급 대에 해당하는 친구 한 친구, 이렇게 두 친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1, 2등급에 해당하는 친구의 그 생기부를 제가 간단히 좀 요약을 해왔는데요. 그거 먼저 보시고 각각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해석하신 내용들, 물론 선생님들께는 생활기록부를 사전에 좀 드리고 6회 조합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생기부를 공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내용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 해볼 친구인데요. 지원자 A입니다. 교과 등급 점수를 보면 국영수사 1.9, 국영수가 1.83 정도 나왔던 친구고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조금씩 내려가기는 하는데 1점대 후반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친구의 9월달 모평 성적입니다. 국어는 화작을 선택했는데 3등급 정도가 나왔고요.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했네요. 그러니까 자연계열 쪽으로 대학을 지망하는 친구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적분을 선택했는데 백분위 48에 5등급. 영어 4등급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탐구는 이제 과학 쪽을 선택했던 친구인데요. 5등급, 4등급 이 정도 나왔던 친구입니다. 어쩌면 강원도의 1등급 후반대의 전형적인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내신은 좀 유지를 하지만
우리 수능을 보면 조금 아쉬운 그런 친구고요. 비교과도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교과는 이 친구는 과학 성적은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1등급을 맞았고요. 근데 자연계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계열을 지망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국어도 1, 2등급으로 꽤 괜찮았던 친구입니다. 자, 비교과를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정교회장을 했던 친구네요. 무조건 뭐 회장을 했다, 리더십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교회장을 했던 친구고요. 과학탐구 자율 동아리를 주도했던 어떤 적극성이 보였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생명과학과 공학을 준비했던 친구인데요. 좀 특이하게 교과 성적에서 국어도 잘했던 친구처럼 인문적인 소양과 관련된 활동들도 굉장히 병행했던 그러한 친구입니다.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교과 성적, 비교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까지 함께 좀 이 친구의 생활기록부를 좀 요약해 드렸는데요. 자, 그럼 우리 최원정 선생님부터 한번 이 친구 생기부도 한번 해석을 해주시고 육해조합을 어떠한 방법으로 꾸려나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시 6회 지원의 실제 연수를 맡게 될 강원사대 부설고 최원종입니다. 우선 순서는 사례 A의 생활기록부 특징, 그다음에 수시 지원시 고려사항, 수시 6회 조합을 어떻게 했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생활기록부의 특징을 먼저 보면 우선 수상 경력입니다. 교과, 비교과 할 것 없이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고요. 학기별로 모두 다른 교과로 선택이 가능할 정도로 수상 경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학급 활동, 동아리 활동, 학생의 활동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소통 능력,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들, 내용들이 다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어 동아리,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희망이 1학년 때 교육 및 경영, 2학년 때는 과학교육, 3학년 때는 생명과학공학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진로 희망이 변경되었지만 각각에 대해서 관련 활동들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꾸준한 교회 봉사가 있었다는 것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교과 성적은 전체적으로 1, 2등급대를 유지하고 수학이 3등급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인성, 발전 가능성, 진로 관련 내용들이 각 세특마다 전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 있어서 아래 나와 있는 적극성 훌륭한 수업 태도 이런 내용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활동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주의 깊게 봤던 게 미개설 과목인 물리학 1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수강했던 점, 이걸 좀 주의 깊게 봤고, 근데 반면에 개설 과목인 화학 1을 수강하지 않은 점을 조금 좀 안 좋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그래서 인성 발전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1, 2학년 때 일관성 있게 언급해 주셨고, 그런데 진로 관련 언급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 일부 대학에서는 행발에서도 진로를 보는 대학이 있어서 조금은 해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 A 수시 지원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성적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신 성적이 교과가 1.81, 전교과 1.81이고 주요교과가 1.78.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자연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국영, 수, 과를 본다면 1.83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평가 성적은 최대한 높게 잡아봤자 2합 6에서 7 정도, 정말 잘 보면 6, 그 다음에 기본 7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합으로 보면 11 정도인데 11이 좀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내신 성적을 고려했을 때 학력평가에 맞춰서 교과 전형을 지원한다는 게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점입니다. 앞에 생활기록부 특징에서 보셨다시피 3년간 학업 능력, 소통, 리더십 등 일관성 있는 그 평가들이 다수 표현을 하고 관련 활동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희망학생이지만 인문계열에서도 강점이 잘 드러났습니다. 영어 교과도 거의 1등급이었고 국어, 영어, 세특에서도 좀 많이 두드러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하였고 각각의 활동에 대해서 성실하게 참여했고, 그래서 발전 가능성, 인성 부분이 조금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점입니다. 약점은 우선은 이 학생이 최종적으로 진로가 생명과학, 공학을 희망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수학 점수가 낮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학 성적이 3등급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면서 마지막에는 확통, 그다음에 미적분 2등급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생명과학 분야를 희망하고 있지만 화학을 미수강했던 점. 그러니까 화학,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그다음에 이 친구가 2학년 때는 과학교사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든 걸 고려해 봤을 때 화학을 수강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년간의 진로 희망사항이 좀 바뀐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진로 활동에서 3년간 진로 희망사항이 변한 건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3년 내내 꾸준하게 모든 활동들을 열심히 한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생명과학이 중점이 돼서 관련 활동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진로 사항이 변했다고 해서 전공 적합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진로 희망 학과를 보면 우선 과학교육, 생물교육, 그다음에 생명과학, 생명공학 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다음을 전략 고려사항을 보시면 우선은 최저가 없거나 최저가 낮은 전형의 대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을 쓰게 된다면 생명과학과로 지원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생명공학으로 지원하기에는 수학 성적이 좀 낮다는 점, 그 다음에 화학을 수강하지 않은 점, 그리고 물리학을 공동교육 과정으로 이수를 했지만 세특에서의 강점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친구는 3학년 때까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교직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로 지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적 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서류평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대학별로. 그 다음에 면접을 보는지, 면접을 보게 되면 면접을 언제 보는지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지원 먼저 했다가 면접 일자가 겹쳐서 수식 카드를 2-3장을 날릴 수가 있어가지고 꼭 면접 일자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사례 A의 수시 6회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경희대학교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과는 생물학과고요.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률은 넘어가고 우선 자소서 면접을 반영합니다. 면접 일자가 12월 3일이고 우선 여기 평균 등급, 사례 등급이 나와 있는데 우선 평균 등급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성적입니다. 대학교에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50% 컷, 70% 컷을 제공하지 않아서 우선 합격자 평균 등급만 가져왔고 요 사례 등급은 대기업 프로그램을 저는 활용하고 있어서 대기업 프로그램에 있는 사례 등급입니다. 네, 요 밑에 있는 전교과라고 되어 있는 밑에 있는 부분은 사례 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자가 554명인데 대기업 프로그램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례 수가 283건이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 기준을 보았을 때 전공적 합성이 다른 역량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고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을 통틀어서 봤을 때 이 학생에게 그나마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율전공학부를 고려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처음에 이 학생의 진로희망이 좀 변경이 되어 있고 어떤 인문학적 강점도 있어서 자율전공학부를 좀 고려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전공학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면접 일자가 12월 3일이라서 다른 대학교랑 또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생물학과로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소신입니다. 사실 서울권에 있는 종합전형은 어느 누구도 안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서울권 수시 종합전형은 다 소신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 교과전형 생명과학과입니다. 우선은 동국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서류를 30%를 반영합니다. 작년에는 서류 전형을 40% 반영했는데 올해 30%를 반영했다는 게 오히려 사례자한테는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평균 등급, 최저 등급은 대학교에서 제공한 등급이고 합격자 최저가 2.5등급, 평균이 2.17등급이었고 대기업 사례 등급으로 봤을 때는 1.62에서 2.32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례자가 우선 국, 수, 영과 기준으로 성적이 1.83이니까 우선은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크게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50%나 돼서 사실 이게 고민이 됐지만, 이게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이면 실제로 서류 전형 30%에 학업 역량 30%면 학생부랑 학업 역량을 합쳤을 때 실제로 학업 역량을 반영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 인성, 사회성이 반영하는 비율이 조금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동국대 교과 전형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동국대 종합 전형도 고려해 볼 만하긴 한데 역시 전공 적합성이 50으로 너무 높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서 교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선 제 의견은 적정입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 종합전형 생명과학과입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들어가기 힘든 학교죠. 많이 들어가기 힘든 학교이긴 하지만 그래도 도전적으로 던져볼 만한 카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최저, 자소서, 면접이 모두 없어서 지원만 해놓고 기다리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50% 컷 1.83, 70% 컷 2.07이고 대기업 사례 등급으로 봤을 때는 1.06에서 3.35까지 합격자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성취가 40%인데 이 중에서 이 사례자의 성적이 구경 수사가 기준으로 1.78이기 때문에 어떤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 중에 전공적 합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이 성장 가능성의 일부분이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한 꼭지 정도로 물어보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서강대 정도의 학교라면 전반적으로 전공 적합성을 살펴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평가 기준에 의해서 드러나는 점수 비중이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과기대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생명과학과가 아니라 화공생명공학과로 지원하였습니다. 우선은 최저가 작년까지는 2합 6이었고 올해 2합 7로 좀 완화됐습니다. 탐구도 2개에서 1개 반영으로도 많이 완화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입학세까지는 국수연가를 반영했지만 내년에는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수 연가보다는 전 과목을 반영한다는 점, 그 다음에 최저가 좀 완화되었다는 점을 봐서 사례 A 학생한테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하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사례 등급에서는 국수 연가를 기준으로 합격자 사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50% 컷, 70% 컷 자체도 국수연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과목을 반영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자 전체에 대해서 지원자가 실제로 10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원자 전체에 대해서 전 과목 기준으로 석차를 내보면 사례자는 13등, 20등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모집 인원과 충원율, 그러니까 충원율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적정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는 계열 모집으로 자연과학 계열이고 모집 인원이 71명입니다. 작년에는 45명이었는데 올해는 71명으로 늘어서 경쟁률은 조금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반면에 충원율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예측이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자소서가 있기 때문에 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조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류 평가 기준을 보면 학업 역량이 50%고 개인 역량, 여기 개인 역량 중에 일부분이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공 적합성의 반영 비율이 적었기 때문에 또 선택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학업 역량이 50%이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50%, 70% 컷 이내의 사례 학생의 성적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변별력이 없고 그 이외에 학업 태도와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까지 고려해 봤을 때 이 학생이 성균관대에도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의견은 소신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종합전형 생명과학과이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빈치 전형과 탐구인재 전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다빈치 전형은 자소서, 면접을 모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탐구인재 전형은 자소서, 면접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둘 중에 다빈치 전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때 서류평가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빈치 전형은 통합 역량을 20%, 학업, 탐구, 발전, 인성 영역까지 모두 20%를 반영하는데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전공적 합성이 30%, 발전 가능성이 10%입니다. 그래서 사례자한테 저는 오히려 다빈치 전형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통합 역량이 무엇이냐 또 봤더니 경험의 다양성과 깊이, 다양한 교내 활동과 관련된 평가여서 사례자한테 딱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사례자의 성적도 역시 사례 등급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다양한 역량, 다른 학업 성취도 이외에 다른 역량들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역시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의견은 소신입니다. 6개는 끝났는데 그래서 2개를 더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우선 종합이고 생명과학과입니다. 한양대도 서강대랑 마찬가지로 최저, 자소서, 면접이 모두 없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50% 컷, 70% 컷이 2.34에서 4.19까지 있습니다. 점수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점수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학업 성취도 이외에 다른 역량들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한양대에서 제공하는 평가 기준은 수치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진 않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소통이 협업 이렇게 4가지를 횡단 평가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A 학생이 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요소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역시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직 과정이 없습니다. 네, 소신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국대입니다. 건국대는 종합 생명과학 특성학과를 선택하게 되었고 자소서와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건국대를 마지막으로 추가한 이유는 면접 일자가 12월 4일인데 경희대의 면접 일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선택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은 이제 사례자와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선은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50% 컷은 2.23, 70% 컷이 2.25고 사례 등급이 1.65에서 2.71까지 성적 분포가 많이 모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기준에서 진로가 40%로 높긴 하지만 점수대들이 모여 있다는 점. 그래서 학업 성취도의 반영 비율이 어느 정도 30이긴 하지만 학업 성취도의 역량이 꽤 높지 않을까 아니면 지원자들의 성적 분포가 여기에 모여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국대도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소신 의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중앙대랑 건국대랑 이제 경희대랑 면접 일자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데 만약에 중앙대학교가 면접 일자가 12월 3일입니다. 중앙대학교를 포기하게 되면 건국대 생명, 과학, 경희대 자율전공학부로 지원이 가능하고 만약에 중앙대를 지원하게 된다면 경희대와 건국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 중에서 다단계 평가를 하는 경희대, 중앙대, 건국대 같은 경우는 1단계 통과자들 중에서 내신 점수의 역전 사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만 통과해 준다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사례 A 친구의 6회를 한번 좀 봤는데요. 서강대, 성균관대부터 뭐 서울과기대, 건대, 네, 경희대, 동국대 이 정도 상까지 좀 내려왔던 것 같아요. 이 친구 6회 조합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뭐 혹시 그런 거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종합전형이 다수 많아서 하한선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가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1.81대 등급의 학생인데 어느 대학까지 만족할지 이건 아마 학생이랑 또 얘기를 해서 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정하기가 좀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그 밑으로 사실 세종대 종합전형까지 내려갈까 했는데 이 학생이 그 정도까지는 좀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서울 과기대까지를 좀 전 마지노선으로 봤습니다.
보통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신뿐만 아니라 학업 역량을 굉장히 많이 보는 대학으로 알고 있어서 1.8 서강대 물론 뭐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뭐 3.35까지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학생이 원하면 쓰겠지만 저는 네. 조금 힘들다고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긴 하는데요. 뭐 어쨌든 8장 정도의 카드를 주고 이제 학생 학부모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본다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교과 전형이 8장 중에 2장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뭐 최저 등급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들이 드네요. 네, 잘 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영재 선생님이 한번 같은 아이를 가지고 만든 육해조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시 육해지원 연수를 담당하게 된 사법고 지리교사 이영재입니다. 일단 먼저 장학사님께 이 학생의 생기부와 그 다음에 작년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패턴을 받아보고 이제 강일여고 최명호 부장님과 경포고 이윤철 선생님과 함께 생기부를 분석한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학교를 지원하게 되겠다라는 것을 판단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상담 전에 확인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한정적이기 때문에 생기부에 나타난 것과 그 다음에 작년에 지원한 패턴을 보고 이 학생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어느 과를 지원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해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학생을 먼저 보시면 일단 아까 장학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아이였습니다. 내신이 1.8 정도, 전과목 1.8 정도 되었고요. 근데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가면서 성적이 조금씩 하락하는 면을 보였습니다. 보통 올해 그리고 작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에는 진로 과목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성적이 유지되거나 혹은 상승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적이 하락한 조금 아쉬운 면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공계 학생이었는데 이 이공계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제 수학이나 과학 선택 과목을 보시면 아까 앞에서 최원종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학에서 물원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았지만 추가로 신청해서 들은 게 아주 뛰어났지만 가장 생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화학 과목을 수강하지 않다는 것이 조금 교과 선택에 있어서 아쉬움으로 남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세 과목을 모두 다 어쨌든 수강을 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또 나름의 강점으로 판단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모평 성적을 보시면 9월 모평의 경우 화작과 영어, 그러니까 국어와 영어 성적이 조금 괜찮은 편이고 나머지 성적은 내신에 비해서는 많이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내신 때에 맞춰서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조금 장애물이 되는 모평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논의할 때 가장 아쉬운 점이 모평 성적 혹은 수능 성적이 조금만 더 나았다면 학교를 조금 더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원하는 과를 지원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드는 학생이었습니다. 수능 성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원서를 모두 다 작성하고 난 다음에 수능을 받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그리고 담당하신 같이 연수를 준비하신 선생님들께서 이 학생의 생기부를 분석했을 때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모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일단 전교 학생회장으로서 다양한 교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과학 탐구 자율 동아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거기에 나아가서 인문 관련 활동을 조금 더 많이 참여한, 그러니까 과학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인문적인 영역까지 활동을 같이 진행한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융합적인 진로 활동으로 타 학생에 비해서는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다르게 보면 생기부가 하나로 일관되어 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1등급으로 우수하고, 그 다음에 인문 계열 국어 교과 성적도 과학 성적만큼이나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 2학년 동안 과학과 관련된 교육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기도 했다는 특징이 있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신 성적에 대비해서 내신 모의고 성적에 대비해서 내신 성적에 대비해서 모의고 성적이 조금 아쉽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내신에서 과학 선택 과목이 조금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학과 영어, 국어, 인문 계열 성적 성취도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성적 같은 경우에도 3학년 때 2등급으로 조금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학 과목 확통, 미적, 기하를 모두 수강한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관련 동아리나 그 다음에 생명과학 탐구활동이나 그 다음에 전교회장, 즉 리더십 역량에서 조금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교생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노력한 모습의 기록이 다수 존재하였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나 공동체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와 과학적 문제를 결합한 융합적 사고력에 대한 기록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내신 성적 대비해서 생기부의 기록은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종합전형 지원할 때는 상향 위주의 공격적인 지원도 고려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강점을 보다 어필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포함된 전형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리더십 역량이나 전교 회장일을 했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 내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를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지원 선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내신 성적만 고려해서 교과전형을 찾아보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즉 서울권에 있는 교과전형에 걸려있는 최저는 거의 다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수능에 있어서 조금 전략적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선택 과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 혹은 비교과 내용에서 화학을 듣지 않은 점을 어떻게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상 영역에서 다른 과학 분야를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가 있는 전형에 있어서 과학 관련 활동을 조금 폭넓게 적어서 화학을 듣지 않은 것, 그리고 과학 선택 과목이 다양하지 않은 것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적과 학생부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이런 학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이런 학교들을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을 상담을 하지 않을까, 이 학생을 상담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한 학교들은 이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성황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생명이나 자연과학 계열의 학과를 조금 공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성균관대나 성황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충원율이 높은, 그러니까 추가 합격이 그래도 조금 도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서 조금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 분야에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영역에서 강점이 있는 이 학생이 성대나 성황대 추가 합격을 노리고 공격적으로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성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본인의 강점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드러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대학교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생명과학과를 생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종합전형에 생명과학과 면접형 전형을 생각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면접 비중이 40%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생기부의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면접에 강점이 있는 학생으로 판단이 되어서 면접에서 본인의 부족한 점이나 부족한 점을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양대학교 일반 종합전형 식품영양학과나 한양대학교 지역균형 교과전형에 이제 성적만 맞춘 다른 전공을 판단을 해 보았는데요. 식품영양학과를 다 가져온 이유는 뒤에서 이제 이 학생이 실제로 지원한 학교들을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생명과학 혹은 생명공학이라는 과보다는 학교 이름을 조금 더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패턴의 원서 지원 경향을 보여줬기 때문에 학교 이름만 판단을 한다면 이제 한양대학교의 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제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합격을 장담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교과전형을 가져온 이유는 이 한양대학교 지역균형 교과전형은 최저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한번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나 이화여대 고교추천 전형에 생명과학 전공 혹은 식품영양학 전공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에 이제 생명과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없지만 최저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최저가 2개 영역 등급합 5 수학 포함이라서 사례 학생이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저만 맞춘다면 이점 초반대 일반고 학생도 합격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최저를 준비해서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학교 고교추천 전형, 즉 교과전형의 식품영양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대에서 합격성이 낮은 학과고 그 다음에 사례 학생의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추가 합격이나 혹은 합격을 노리고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건국대학교 자기추천 전형의 융합생명공학과를 고려해 보았습니다.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있고 최저가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최저를 맞추기 어려운 이 사례 학생에게는 조금 적정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대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도 2단계 면접 비율이 30%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면접을 잘 준비해서 본인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내세운다면 적정 수준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자가 들어가는 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실제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다음에 대학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를 조금 더 판단을 한 다음에, 고려를 한 다음에 전공을 지원할 때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은 아주대, 인하대, 한국교원대 생물교육과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 응용화학생명공학과를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아주대학교에는 에이스 전형과 다산인재 전형이라는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가 이제 전공 적합성이나 전공 역량뿐만 아니라 이제 성실성이나 학업 역량, 그 다음에 공동체나 자기주도성 같은 다양한 영역을 고르게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 조금 더 높이 반영된 다산인재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이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아주대학교가 높은 학교는 아니지만 아주대학교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학생이 지원하더라도 최저를 못 맞출
못 맞출 경우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종합전형을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인하대학교 인하차민제 생명과학과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인하대학교 인하차민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하고 면접, 최저가 모두 없는 전형인데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하미래인재라는 전형과 인하차민제라는 전형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와 비슷하게 인하차민제 같은 경우도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적 합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 역량을 포함한 다양한 역량을 보다 높게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전공적 합성만 고려하는 전형보다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형도 비슷하고 학교의 레벨이라고 하는 입학하는 성적대 아이들도 비슷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면접 일자나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마다 그리고 학생마다 판단이 조금 다르겠지만 공대 자연대냐 공대냐 혹은 이제 공과대학 중에서도 서울권에 있는 공과대학 혹은 이제 자연대를 갈 거냐 혹은 이제 아주대나 인하대 같은 그래도 공과대학이 유명한 학교에 이제 공과대학을 갈 거냐 이거는 이제 학생의 개인적인 판단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교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우수자의 생물교육과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이제 2학년 때까지 이제 이게 교육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진로에도 교육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적을 고려했을 때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과 최저가 있고 자기소개서가 없는데 최저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14. 근데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 따라서 조금 상향 조정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9월 모평 결과를 조금 고려해서 지원해 본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받아본 요 사례 학생의 지원 패턴은 이렇게 지원을 작년에는 했던 학생이었는데요. 과를 보시면 이제 생물학과나 식품영양학과 같이 이제 학교 이름이 조금 이제 좋아지면 과를 조금 낮추는 경향을 보인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앞에 사례대학에서도 이제 과 같은 경우도 조금 폭넓게 생각을 해서 앞에 사례대학 앞에 이제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대학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도 지원 학생이 이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에 따라서 과와 이제 학교를 조금 조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자연대와 공대의 차이가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심하고 실제로도 심한 편이기 때문에 자연대와 공대, 그 다음에 학과를 고려해서 판단을 최종적으로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이대, 세종대를 합격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분석하면서도 한양대학교에 합격한 게 조금 이제 놀랍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종합전형이라는 것이 한양대가 원래 어떻게 평가하는지 깜깜이라고 유명한 학교긴 하지만 조금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본다면 좋은 결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학생이 실제로 지원했던 전형 중에 이제 중대와 건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즉 학추 전형으로 지원했었는데 이 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걸려 있었는데 최저를 조금 맞추는데 어렵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아마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한양대나 이대 즉 이대 고교 추천이나 한양대 종합이나 교과 전형의 요 식품영양이나 혹은 인기학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지원하는 아이들이 보통 한양대나 이대
포함해서 이제 의학 계열을 포함해서 지원을 많이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하는 패턴을 보면 이대 식품생명공학, 즉 식품 관련 전공을 지원했던 친구들이 이제 다른 학교, 지역대학에 이제 의대나 약대나 치의대를 같이 이제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이 상담해 보시면 많이 느끼겠지만 1학년 때, 2학년 때, 즉 3학년이 되기 전에는 의학 계열을 조금 희망했다가 성적이 조금 생각보다 좋지 않거나 최저가 나오지 않으면 이제 과를 돌려서 여러 군데로 이제 분산해서 지원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학생의 특성이나 좀 가치관을 고려하셔서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학과를 안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아이들이 지원하는데 조금 좋은 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도 이제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식품영양학과뿐만 아니라 이제 약대나 지방의 의대나 수의대를 이제 포함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하셔서 이제 지원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지금 마지막에 보면 6회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패턴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양대나 이대의 식품 쪽은 추합이 많이 돌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패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뭐 한번 좀 보시면 유의미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감자밥 프로그램의 특징이 그 학생들마다 6회 패턴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까 시립대를 보니까 이제 그 면접형과 서류형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보면. 근데 이 친구가 나름 서류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면접형보다 서류형으로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까 보면 뭐 면접형이 40% 정도가 뭐 역전 가능성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뭐 이제 우리가 그 학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이 면접에 강점이 있을지 없을지는 일단은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생기부 자체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좀 있다면 서류형으로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 작년에 또 패턴들을 보면 최저 등급이 높이 설정되어 있는 대학들보다 오히려 자소서가 설정되어 있고 면접을 보는 대학들의 경쟁률이 훨씬 더 낮았던 결과들이 기억에 나거든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올해 자소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원서 작성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면접 준비도 좀 해주시면 면접도 연습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접이 있는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두 선생님들이 다 조합해 오신 걸 보면 대학들이 좀 많이 비슷해요. 이제 이영재 선생님 쪽이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낮은 안정적인 대학들까지 뭐 인하대나 아주대까지 좀 잡아 오신 거 외에는 두 대학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 보면 지금 공통적으로 드는 게 선생님들이 다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미적이나 확통은 칸막이로 이렇게 막아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이 친구는 세 가지를 다 들었다는 거에 대한 강점, 그 다음에 과학이고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화학을 듣지 않았다라는 어떤 아쉬움들을 이야기하셨어요. 특히 이제 자연계열로 지망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화학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과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선생님들이 뭐 올해 입시뿐만 아니라 지금 1, 2학년 학생들에게도 선택 과목들을 좀 안내하실 때 그러한 내용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일단 사례 A는 여기서 좀 마치고요. 사례 B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 B 학생도 지원자 A 학생하고 마찬가지로 일반고등학교의 학생이고요. 자, 지원자 B 학생의 생기부를 간단히 좀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등급을 보면 국영수사가 아까 지원자에는 1, 2등급 선이었다면
요번 이제 3, 4등급선 학생인데요. 3.53 정도. 국영수 과를 하니까 4.08. 아마 수학이나 과학 성적이 좀 떨어지는 것 같죠. 지원자 A 학생이 자연계열의 지망을 희망했던 학생이라면 이번에 지원자 B는 인문계열 지망 희망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성적을 보니까 2학년 때 조금 떨어졌다가 3학년 1학기 때는 2.94로 가장 높은 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모의고사 성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과 확통을 선택했던 학생이고요. 지난 9월 모의평가 때, 작년 9월이죠. 9월 모의평가 때 국어는 3등급. 수학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친구 같아요. 7등급, 영어 4, 한국사 5, 탐구 1, 2도 4탐 과목을 선택했는데요. 모두 5등급. 자, 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지원자 A 학생이 정시로 지원하게 되면 강원대 동물자원대, 강원대 산림, 농경제 뭐 요런 쪽 정도가 지원이 가능했던 정시에 학생이라면 지금 지원자 B 학생 정도는 이 정도면 한림대학교 중하위권학과가 될 것 같아요. 한림대학교가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어, 영어 해서 하면 한림대 정도 정시로 지원할 수 있는 친구일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의 좀 특징들을 보면 교과에서는 역시 국어, 사회 계열이 좀 우수했고요. 2학년 때 하락했다가 3학년 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모평에서 수학이 굉장히 낮았던 모습을 보입니다. 비교과를 보면은요, 도서 동아리 반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 마케팅, 그 다음에 광고 홍보,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생기부에 보면 성실하다는 내용의 교사 칭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진로 관련 활동도 꽤 많았던 학생이고요. 마지막으로 꾸준한 봉사활동이 좀 돋보였던 학생입니다. 아마도 이제 도서부 이런 활동들을 좀 꾸준히 해온 친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먼저 현 선생님이 먼저 한번 육해조합도 진행을 해주실까요? 네. 사례비 생활기록부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은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그래도 언어, 인문학 관련 수상 기록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은 인성 요인과 발전 가능성을 표현하는 사례와 단어들이 좀 많이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진로 희망이 뚜렷하고 관련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관심과 탐색, 탐구 활동, 독서 연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3년간 독서 동아리를 하면서 독서, 서평 쓰기, 전시까지 이렇게 후속 활동들이 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랑 관련된 인문학 활동들이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성이 두드러지는 활동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견, 차별, 인권, 공유, 광고 윤리 이런 쪽으로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내외 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교회 봉사도 꾸준히 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사항입니다. 성적은 3, 4등급 대 성적이고 국어, 사회 교과가 좀 좋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수학, 영어 교과가 좀 많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생님들로부터 일관된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꾸준한 글쓰기 능력을 드러내는 활동과 평가가 좀 돋보입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선택도 환경으로 했고 세특이나 활동들이 좀 우수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하게 보였던 거는 음악 세특이 1, 2, 3학년을 봤을 때 음악 세특이 좀 평가가 좋았고 능력이 우수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발입니다. 행발에서는 역시 인성 요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1, 2학년 다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글쓰기 능력, 그 다음에 독서, 자기주도성과 같은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목표가 뚜렷하다는 점을 또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례비 수시 지원 시 고려사항입니다. 성적은 먼저 내신 등급이 전교과 기준 3.53이었고 국영 수사로 보면 3.57, 그 다음에 주요교과로 보면 3.65입니다. 그 다음에 학력평가는 3개를 더했을 때 최대 12 정도에 맞추면 될 것 같고 이합도 한 8 정도에 맞추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점입니다. 강점으로는 앞에 생활기록부의 특징에서 나타났다시피 국어, 사회, 교과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독서, 글쓰기 능력과 같은 인문학적 활동이 좀 돋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뚜렷한 진로 목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창체, 교과, 세특 전반적으로 공익에 대한 관심이 좀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학업 태도와 인성 요소들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약점으로는 수학 영어가 3년 동안 꾸준히 낮았다는 점. 그래서 경영학과로 만약에 종합을 지원하게 된다면 경영학과가 그래도 인문계열 중에서는 수학 영어를 좀 중요하게 본 학과라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자가 국립대 또는 어떤 수도권의 일부 대학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수시 지원을 생각해 봤는데 학생의 희망사항을 반영해서 선택하기에는 워낙 그 경쟁률, 성적들이 사례자보다 높게 편성되어 있어서 선택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사례자의 진로 희망 관련 학과로 보면 우선은 첫 번째로 경영 마케팅 광고 홍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광고 홍보 학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관련된 학과로는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신문방송학과, 뭐 언론정보, 경영학과, 소비자학과, 그다음에 문예창작 학과까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략 또는 고려사항인데 우선은 사례자의 희망대로 국립대 또는 일부 수도권 대학 중에서 좀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사례자가 면접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면접 비중이 좀 낮은 곳, 최대 없는 곳으로 골라봤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가 전반적으로 좀 우수하다가 평가가 되었고 학업 성취도를 제외하면 그래도 좋게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형을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서류평가 기준은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면접일자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사례비의 수시 육회 조합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강원대학교 교과로 경영회계학부입니다. 강원대는 교과가 일반 전형이 있고 지역인재가 있는데 지역인재로 우선 올해 합격 사례를 봤더니 점수 커트가 안 돼서 일반 전형으로 봤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또 변수가 될 만한 게 뭐냐면 최저가 3합 11에서 3합 13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합격 사례를 봤을 때 조금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원대학교 교과 일반 전형이 안정적으로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만약에 붙게 되더라도 거의 끄트머리에서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원대 학교에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여기 미커라고 써 있는 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까지 해서 경쟁률, 뭐 합격 점수 분포, 불합격자 점수 분포까지 같이 비교를 해봤고, 교과 일반 아니면 종합 미래인재 전형이 조금 적합해 보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종 의견은 소신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성신여대 종합 자기주도 전형이고요. 경영학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최저 없고 자소서,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면접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면접 비중이 아무리 낮아봐야 보통 30%대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20%대 학교들은 사례자가 원하지 않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면접이 있더라도 30% 여기서 정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서류 평가 기준을 봤을 때 전공적 합성, 뭐 발전 가능성, 인성 영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 사례 등급 이내 사례자 비의 성적이 사례 등급 이내 포함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성신여대가 뭐 쉽진 않지만 그래도 도전적인 카드로는 써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성신여대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있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요즘에 경쟁률이랑 합격 점수 커트가 많이 올라가서 조금 어려워 보였습니다. 소신 의견입니다. 충북대입니다. 충북대 종합전형은 종합 1,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는 제가 소비자학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소비자학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경영학과 이쪽보다는 좀 커트라인이 좀 낮은 편에 속해서 선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종합 1, 2가 있는데 종합 1의 모집 인원을 보면 5명, 그러니까 종합 2가 3명을 모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종합 1을 좀 경쟁률을 생각해 봤을 때 종합 1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교과 성적, 서류 평가까지 반영해 봤을 때 저는 충북대 종합 1전형은 그래도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종합 광고홍보학과이고,
한양대 에리카는 최저 자소서 면접이 모두 없습니다. 그리고 50% 컷이 3.04, 70% 컷이 4.98로 상대 점수대가 이렇게 최상위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학업 성적을 고려해 봤을 때 학업이 지금 30%를 반영하는데 이 중에 학업 성취도는 어느 정도 만족한다가 생각이 들고 그 이외에 학업 태도, 적성, 인성면으로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받는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신 의견입니다. 네. 다음에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입니다. 홍익대 세종 캠퍼스 종합전형이고 역시 광고홍보학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저 자소서 면접이 없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 기준을 봤을 때 역시 학업보다는 전공, 발전, 그 다음에 인성 이 부분이 조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역시 학업 사례 등급과 50%컷, 70%컷 성적을 봤을 때 그래도 지원해볼 만한 성적대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려사항을 보면 종합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 최저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는 최저가 8에서 9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교과나 종합 중에 뭐 고려해보려고 했는데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완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종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소신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대입니다. 인천대 종합 자기추천 전형이고 여기는 신문방송학과를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인천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소비자학과도 다 있는데 사실은 신문방송학과보다는 소비자학과가 점수 커트라인이 더 낮고 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신문방송학과로 하나 카드를 써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30% 있고 그 다음에 점수 분포가 최초 합격자 평균, 최종 합격자 평균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2.77, 3.06이고 사례 등급 점수를 보더라도 2.58에서 4.13 정도까지 이게 편차가 크지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사례자의 성적이 들어가 있고 학업 성취도가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된다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학업 태도, 진로, 공동체 역량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기도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신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인하대입니다. 인하대는 역시 면접이 있고 인하대도 마찬가지로 학업 30%인데 이 중에서 학업 성취도가 우선은 요 사례 등급 이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사례 등급을 봤을 때 이 편차가 여기 넓다라는 것은 학업 성취도 이외에 다른 역량들이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빼고 나머지 역시 학업 태도, 진로, 공동체 역량으로 평가가 더 긍정적으로 받는다면 역시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 보여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인하대도 마찬가지로 경영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소비자과가 커트라인이 많이 낮아서 이쪽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운대인데 청운대 인천 캠퍼스입니다. 청운대 인천 캠퍼스에 있는 광고홍보학과이고 청운대 같은 경우는 산업대입니다. 산업대니까 수시 지원 6회에 포함되지 않아서 6+1로 그냥 하나 더 추가로 신청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선택해 봤고 교과 전형이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률 다 고려해 봤을 때 그 다음에 최저도 한계가 6등급 이내만 들어가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고 여기 청운대 같은 경우는 점수 반영하는 방법이 국수, 영사, 과 중에서 학기별로 3과목씩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례자의 점수 환산 점수가 2.93이니까 위에 50% 컷, 70% 컷, 그다음에 사례 등급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교과 등급에 합격하는 거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7개를 좀 선택해 봤고 조금 더 고려해 볼 만한 것은 이 학생의 인문학적 강점이 잘 드러나 있어 가지고 이것을 조금 살려서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부나 문해창작, 국어 공문 이런 쪽으로도 좀 지원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카피라이터, 광고기획 이쪽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례자와 상담을 할 때 이런 쪽도 같이 논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지원자 B 학생의 경우에는
뭐 경영이나 마케팅, 광고 홍보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았던 친구인데 아무래도 수학이랑 영어 성적이 좀 낮았다는 게 일단 좀 발목을 잡았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최원정 선생님 조합에서. 뭐냐면 이제 학생이 경영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경영과 관련되어서 어떤 뭐 성적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는 아까 얘기했던 수학의 성적이 좀 낮다, 학업 역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이 나타난다면 그와 커리큘럼이 유사한 비슷한 학과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경영 대신에 뭐 소비자학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려보는 것. 또 우리 강원대학교에도 우리 경영이 좀 힘들면 농경제학과가 있잖아요. 농경제학과도 뭐 거의 커리큘럼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좀 비슷한 학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좀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이 지원자 비학생 네. 조합을 해보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원자가 좀 닫아버렸죠. 이게 지역 거점 국립대라는 거에서 좀 닫아버린 면이 있고, 그다음에 면접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거를 고려해서 짜기에는 아무래도 성적 대비 만족할 만한 학교가 많지 않더라. 그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네. 실제로 학교에서도 3점대, 4점대 학생들이 많이 요구하는 성향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역 거점대 해주세요. 괜찮으니까 수도권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이 지원자 B 같은 경우 좀 어려운 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면접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최저 등급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지방 거점대나 수도권 대학에 지원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보통 교과 전형을 안정으로 많이 잡고자 하는데 최저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역 거점대 이상급은 전혀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를 좀 해드리지만 학생들에게 끝까지 수능을 좀 붙잡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학생이 원하고 희망하는 대학으로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우리 지원자 B 학생 가지고 우리 이영재 선생님 계속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3, 4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례 학생에 대해서 학생부 내용과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지원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례 등급 3, 4등급에 있는 학생이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학생이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속해 있어서 아마 담임 선생님들께서 학급을 운영하시거나 진로 진학 상담을 하실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 등급대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한 학생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생기부 내용이나 성적 같은 거를 큰 틀에서 조금 살펴보면 일단 희망 진로는 광고, 홍보와 마케팅 계열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경영학과를 이제 같이 지원하는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광고, 홍보, 마케팅이 경영학과 에만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수학 성적이 조금 부족해서 불리한 점이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다른 모집 단위보다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조금 부담이 없이 혹은 이제 예비를 조금 기다리면서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등급이 한 3, 4등급 정도 나오는데 3, 4등급 정도의 내신 때면 일단 종합전형으로는 수도권에서부터 강원대까지 이제 아이들이 지원을 보통 이제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낮은 과나 이제 지역에 있는 사립대나 지역에 있는 국립대를 거점 국립대가 아닌 국립대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지원권에 드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학생도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등급이 이제 4등급에서 5등급 정도 나오는데 이제 과목별로 등급을 살펴봐야겠지만 만약에 정시로 지원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제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교나 사립대학교 정도를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이고, 이제 최저 등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립대 중에서도 일부 대학교만 이제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등급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 지원에서 이 학생이 이제 고려를 많이 했던 것들은 일단 면접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자기소개서는 쓸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국립대를 많이 희망했다라는 거를 많이 희망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등급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수능을 어쨌든 준비를 할 예정이다라고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면 일단 전 과목은 3.5 정도로 이제 3점 중반대 있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등급대인 아이들이라고 아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제 2학년에 성적이 조금 하락을 했지만 이제 3학년 때 시험 보는 과목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본인 성적 이상으로 일단 회복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 중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4등급에서 5등급 정도로 이제 경영학과를 지원하기에는 조금 걱정이 되는 이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신 수학 성적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계열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 과목 선택 과목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사회 과목 내에서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역량을 충분히 다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의 영향은 적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택 과목도 한쪽에는 좀 편중된 게 아니라 사회 과목 두루두루 수강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 이공계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이나 수학 선택 과목이 꼭 이 과목을 들어야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그래도 판단할 수 있지만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의 영향이 조금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고루고루 들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에는 9월 모평 같은 경우에 국어하고 영어, 그 다음에 탐구 등급이 조금 괜찮게 나왔지만 이제 국립대학교 최저를 맞추기에는 이제 강원대 정도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등급이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의 생기부를 읽고 저와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판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3년 동안 마케팅이나 광고 홍보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고, 이제 꾸준히 관련 활동을 학급 활동이든 동아리 활동에서도 그 다음에 교과 활동에서도 꾸준히 진행해온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 굉장히 성실했고, 이제 모든 교과 선생님한테 칭찬이 자자한, 이제 세특에서 칭찬이 드러나는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내신 성적에 비해서 생활기록부 내용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생활기록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진로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도서 동아리 학년반장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서 관련 토론 동아리를 자율적으로 조직해서 부장을 맡아서 운영하기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교내외 활동을 꾸준히 했다는 점이 다른 학생들과는 조금 차별적인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봤듯이 국어 사회 계열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이제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이 등급대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이제 3, 4등급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의고사 등급보다는 그래도 평균이거나 평균보다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공 분야나 혹은 독서 관련이나 도서 관련 활동에서 이제 꾸준히 활동한 게 특징적이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케팅이나 광고 홍보에 너무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경영학과 지원 시에 오히려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일단
내신 성적에 대비해서 생기부의 기록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제 종합전형에서도 조금 공격적으로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판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이 포함된 전형에 지원하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을 하셨지만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학생이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조금 보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성적에 비해서 딱 맞추어서 이제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면 지금까지 만들어온 생기부나 혹은 생기부에 비해서 이제 학교의 이름이 너무나 낮아지니까 종합전형을 주로 위주로 이제 지원해보면 어떨까 하는 판단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일부 과목의 성적이 괜찮으므로 이것을 활용해서 이제 최저가 걸려있는 전형에서도 지원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내신 때나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로 지원을 하고 이제 지원 패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학교들이 이제 요런 학교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도권에 있는 중하위권 혹은 이제 지역에 있는 국립대나 혹은 지역 사립대까지 포함해서 이제 폭넓게 지원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제 학생이 이제 2023학년도 입시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면 이제 가장 먼저 경기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경영학부를 지원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일단 3, 4등급 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학교가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경기대학교나 이제 조금 더 비슷하게 이제 가천대학교 요 정도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 워낙 3, 4등급 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률도 높고 그 다음에 치열하지만 생기부가 나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면접을 잘 준비해서 지원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충북대학교 학생부 종합 2에 경영학부를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충북대학교가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학생부 종합 1과 학생부 종합 2가 있는데 이제 종합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이 없고 자기소개서 최저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 전형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부담이었지만 자기소개서를 쓸 의향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저를 맞출 정도의 모의고사 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사례 학생한테는 가장 부합한 조건의 전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기소개서 면접 최저를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나 전형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한다면 나름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인천대와 여대들을 포함해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나 이제 지역 거점 국립대들에 조금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면 합격을 무조건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비 번호를 받거나 혹은 생기부의 평가가 좋다면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강원대학교 미래인재 종합전형에 경영회계학부를 지원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수학 성적이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사례 학생한테는 맞지 않는 전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생이 마케팅하고 광고 공부를 제외하면 경영학과를 가장 희망을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성적이 경영회계학부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수학 성적에 대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합격을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학교 지역인재 전형 교과 전형으로 이제 경영회계학부나 혹은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조금 과를 낮춰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다음 관심 있는 학과에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나름 이제 최저 준비를 했고 수능 성적이 강원대학교 최저 정도를 맞출 수 있는 등급은 나왔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인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나 혹은 다른 차 선택으로 다른 학과에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강원대 이외에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라고 불리우는 학교들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 많아서 지금 사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대학교 정도의 최저만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에 학교 생활 우수자 종합 전형으로 이제 광고 홍보학부를 지원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학생이 국립대학교를 선호했기 때문에 사실 사립대학교를 선호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광고 홍보나 마케팅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인지도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최저가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최저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내신 성적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보통 지금 지원자 이제 사례 학생 정도의 등급대가 많이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최저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원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대 미래나 고대 세종 같이 이제 서울의 본캠을 두고 이제 지역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학교들을 지원해 본다면 사립대학교긴 하지만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생이 국립대학교를 선호했기 때문에 강원도에 있는 이제 강릉원주대나 공주대학교를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이제 강릉원주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기부나 내신으로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점수를 낮춰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공주대학교 일반 전형, 종합 전형이나 이제 공주대학교 교과 전형에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나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장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3, 4등급대 아이들이 국립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이제 지역 거점 아래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공주대학교나 이제 안동대학교나 이제 강릉원주대학교를 포함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공주대학교가 나름 선호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실제로 작년에는 이렇게 6개를 지원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대 미래하고 이제 충북대하고 홍대 세종 이렇게 세 학교를 합격을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기부가 나름 탄탄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이 조금 아슬아슬했지만 그래도 좋게 평가를 받아서 최초 합격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강원대학교 지역인재 경영회계학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었지만 예비 번호가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점대 중반 정도의 내신으로는 이제 최저를 맞춰도 쉽지 않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가 최저가 더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도 올해 지원할 때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반이었던 학생이었는데요. 이 6개 학교를 지원을 왜 이렇게 했냐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 1, 2지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너무나 희망을 했던 학교였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지원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대하고 사립대, 그러니까 국립대를 주로 희망을 했지만 요 2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지만 일단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는 본인의 의지가 강해서 이 두 학교를 지원하게 됐었고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종합전형으로 내신 성적대가 3점대까지도 들어가는 결과를 나타내지만 한양대가
어떠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역과 정립대를 희망했기 때문에 이제 충남대와 충북대를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담임의 입장에서는 저기 위에 있는 한양대나 홍익대 혹은 충남 충북대 대신에 이제 서울권에 있는 학교를 한두 개 더 지원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의 의지가 지역과 정립대를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래도 충남대나 충북대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충남대나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웬만한 학교들의 점수대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충남대는 합격을 하지 못했고 충북대는 합격을 했었는데요.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형이 이 학생한테 나름 딱 적절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충남대가 사실 지역과 정립대 중에 점수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광고 마케팅을 희망한 학생이 수학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면 이제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다를 수도 있다. 물론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경영의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하지만 마케팅이 경영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광고를 주로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이제 다양한 길을 열어두고 이제 학생과 얘기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서예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융합 계열 안에 모든 학과가 대부분의 학과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학생이 국립대를 선호했기 때문에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에는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신 성적 대비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된 건데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모집 여강이나 모집 단위하고 전형이 많이 변화했으니까 다른 학교를 아마 지원을 하시거나 고려하실 때도 아까 장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집 단위나 전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과가 갑자기 이렇게 뭉쳐지거나 혹은 갑자기 분리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점수대가 많이 변화가 되니까 그걸 꼭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원대 교과전형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회계학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가 좋지는 않았고 이제 학과를 조금 더 변경해서 썼다면 아마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과 같은 경우면 안정적으로 조금 붙을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경영학과를 학생이 선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6개 학교 말고 본인이 희망하는 다른 전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6개의 조합을 조금 짤 때 부담이 덜 한 상태에서 6개를 지원을 한 거라서 완전한 보험이다 라고 생각되는 학교가 안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조합이었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학생들이 2, 3년제 학교랑 이제 4년제 학교랑 두 개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간호학과라든지 이렇게 2, 3년제와 4년제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지원할 때는 이 4년제 학교를 구성할 때 조금 더 공격적이거나 혹은 조금 더 안정보다는 조금 더 위의 학교들을 그러니까 많이 지원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이 홍익대 세종 광고홍보학부, 그러니까 광고홍보나 마케팅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보통 요런 학교들을 지원한다라는 거는 감자바를 통해서 상담하실 때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어떤 특정 계열을 선호한다고 할 때 이걸 포함해서 어느 학교까지도 다른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학생들이 지원 폭을 조금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홍보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를 포함해서 이제 사회과학부나 이제
뭐 문화 콘텐츠 학과, 그 다음에 뭐 동부가 문화산업학부 같이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학교의 폭이 너무 한정돼 있다면 다른 이제 지원 패턴 사례를 조금 확인하시고 아이들과 상담을 하신다면 좋은 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우리 사례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예나 뭐 이제 보건 계열 쓰면서 식품을 쓰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광고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6회 패턴을 지금 보니까 다 광고 홍보로 쭉 쓰는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쪽에 매니아 아이들이 광고나 역사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두 선생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수학 성적이 좀 나빠서 경영학과를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경영학과를 이제 종합전형으로 좀 넣었던 생각들이 드는데, 작년부터 조금 달라진 상황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경영학과를 넣었을 때 수학의 성적이 조금 낮다면 이제 이 아이들의 전공적 합성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낮게 평가되는 것들이 보통이었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아이들이 수학이 통합으로 성적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문계열 성향이 강한 경영학과 아이들의 수학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 평가할 때도 수학 성적이 조금 낮은 거에 대해서 예년만큼 아주 더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판단들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여기서 다 좀 우리 강원대학교 원서 쓸 때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지금 양쪽 선생님한테 나왔는데요. 같이 이제 경영학과 교과 전형을 쓰면서 한쪽은 일반 전형을 쓰셨고 한쪽은 지역 인재를 쓰셨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강원대학교를 쓸 때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근데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죠. 보면 뭐 해마다 좀 케이스 바이대로 좀 다르고 또 뭐 지원 인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다 다르곤 한데, 최근 들어서 보이는 현상이 조금 조심스럽지만 예측해 보면 일반 전형의 충원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지역 인재와 일반 전형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게 이제 강원대의 고민이라면, 우리가 강원대 쓰는 친구들이 충북대를 많이 또 걸쳐 쓰잖아요. 근데 충북대 종합도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합 1과 종합 2가 자소서가 있고 없고 면접이 있고 없고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종합 1과 2를, 근데 여기는 이제 계열마다 이 전형마다 모집 인원이 좀 너무나 적게 편성이 돼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학생의 최저 등급의 유무라든지 자소서를 쓰겠다 안 쓰겠다, 또 면접에 강점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여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이제 이영재 선생님은 작년 이 사례 비학생의 담임으로서 이제 그 학생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원서를 쓰신 것도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생활기록부 외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서를 썼을 때 이 육회 조합을 만들어 보셨을 텐데, 그 두 가지의 어떤 차이점이랄까요? 이런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 담임으로서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원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학교 생활에서 장점과 단점들, 그 다음에 이거 면접은 진짜 잘하겠다 못하겠다, 자기소개를 진짜 잘 쓰겠다 못 쓰겠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본인이 마지막의 목표가 무엇인지까지 고려를 한 다음에 이제 학과를 안내하고 이제 전형을 안내하고 이제 학교를 안내하기 때문에 지금 사례 두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3, 4등급대 등급대이면서 생기부가 풍부하면 더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딱 보는 이 6개의 학교를 지원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학생은 또 나름 가지고 있는 2, 4년제 학교들에 대한 본인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정적인 학교가 없이 지원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 학생 같은 성적이 좋았던 그 학생 같은 경우에도 아마 분명히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반영한
모집 결과 지원 결과였을 거고 이제 저희 반이었던 요 학생도 요 학생들의 니즈를 분명히 반영한 모집 결과였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담임 선생님들이 상담하시면서 가장 잘 원서를 조합하실 수 있고 아마 가장 잘 학교를 골라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이 학교에 진학해서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아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는 아마 담임 선생님과 학생과 그 다음에 학교와 가정에서의 그 논의나 상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아마 이제 최원전 선생님도 마찬가지이실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이 육회조합의 실제라는 연수는 학생의 제한된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로 우리가 원서를 쓴다면 이러한 대학들을 이러한 이유로 한번 추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사실상 원서를 쓸 때는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환경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또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실 분들이 담임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아이와 또 학부모님과의 어떤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이 육회조합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육회조합에 대해서 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걸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공개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선뜻 그 도와주셔서 도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하나만 좀 PT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수시 육회 지원을 하면서 특히나 좀 선생님들께서 한 번만 더 주의해 주시고 유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지원대학 원서 접수 마감 일정하고 시간 꼭 확인하시라는 것. 이거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꼭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원 자격 확인도 사실 원서 쓰는 날 돼서 갑자기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뭐 농어촌 전형의 경우 학생이 뭐 중학교 때 뭐 형 때문에 형이 고등학교 가면서 잠깐 며칠만 시내로 옮겼다가 뭐 들어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이들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이들의 그 주민등록 초본인가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인가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띄어서 지원 자격 같은 것도 꼭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류 마감 시간, 서류 제출하는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올해 달라진 게 있죠. 이 지역균형 학추에서 추천 학생 입력을 선생님들께서 유엔이나 진학사에 그 학교의 대표 선생님 한 분이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이거 꼭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 양쪽 선생님들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대학별고사 일정 확인 반드시 하셔야겠죠. 그래서 날짜가 겹친다거나 하면 정말 한 장이 그냥 날아가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가급적 한 장은 최저가 있는 전형을 좀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분명하게 최저가 있다면 쓸 수 있는 대학의 조건들은 훨씬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우리 2학기에 원서 쓰고 나면 뭐 교실이 붕괴되었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남은 3개월 동안만이라도 끝까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길은 가급적 한 장은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 꼭 원서를 썼으면 하는 생각들입니다. 자, 오늘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 추석도 추석답지 못하게 좀 답답하게 보내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어쨌든 남은 기간까지 학생들과 심도 있는 상담 많이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들만 믿고 따른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